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과 계열 아이들에게 추천하는 역사책을 갖고 왔습니다. 보통 역사 같은 경우는 이야기식으로 풀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해주면 재밌어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간혹 좀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대부분이 국어나 역사나 사회보다는 수학이나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흥미를 갖게 하고,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좀 재미있게 그들의 시각에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진 책들이, 좋은 책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쯤이었나요? 그때부터 이제 꾸준히 이런 류의 책들을 이렇게 빌려주기도 하고 했는데, 이 책들은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소장을 했던, 돈을 주고 산 책들입니다. 첫 번째가 조선왕조실록에 숨어있는 과학이란 책이에요. 여기 보면 출판사가 산림 프렌즈라고 되는데, 이 출판사 자체가 하리하라 시리즈로 굉장히 유명한 출판사죠. 그리고 뭐 왕호기심군, 뭐 뱃속에 빠지다, 뭐 이런 시리즈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고생들, 초등 고학년들 수학 과학 책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고 기발하고 좋은 책들을 많이 내는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출판사기도 하고요. 일단 내용 자체가 역사적인 조선왕조실록에 담겨있는 내용들이에요. 뭐 헨리 해성 얘기라던가, 혹은 코끼리 얘기, 트랜스젠더 닭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첫 이야기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수탉이 암탉으로 변했다는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몇 번이나 거론된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정말 그런 걸까라는 걸 통해서 이제 암수 성별이 바뀌는 동물들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대표적인 게 이제 광어죠. 수온에 따라서 암컷이 되기도 하고 수컷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광어 양식장의 온도는 암컷에 맞춰져 있다고 해요. 암컷 광어가 맛있나 봐요. 발음이 잘 안 돼. 그리고 니모를 찾아서 놀래기 종류라 그러죠. 이 물고기들인데, 얘네들은 수컷이 죽으면 그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암컷이 수컷으로 변해요. 그래서 다른 암컷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니모를 찾아서 이 니모 아빠에 대한 성 정체성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온, 이런 과학적인 얘기들을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결국은 예를 들면 명종 때나 뭐 중종 연산군 뭐 이런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명종 같은 경우는 유명하잖아요.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이죠. 그 원래 조선은 유교 사회잖아요. 물론 불교를 암암리에 믿기는 했지만, 근데 문정왕후는 대놓고 보우라는 승려랑 불교를 굉장히 크게, 승과도 잠시 이렇게 부활시키기도 하고요 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설친다 이런 의미에서 약간 수탉이 암탉으로 변했다 이런 변괴가 이렇게 알려졌었다고 해요. 그리고 흰 동물 얘기가 나오는데요. 흰 동물은 상서로운 동물이다 해서 뭐 좋아하기도 했고, 또 어떨 땐 싫어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알죠. 이제 알비노 동물들이죠. 멜라닌 색소가 적어서, 그런데 제일 유명한 알비노가 여기서 이제 유인원 중에 눈송이라는 애라기보다는 눈송이라는 오랑우탄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토끼 눈이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가 다 없는 거예요. 피부뿐만 아니라. 그래서 눈 밑에 핏줄이 비쳐서 토끼 눈이 새빨갛게 보이는 거라고. 그리고 햇빛이나 이런 데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유럽인들은 선글라스가 필수였고, 우리는 그닥 뭐, 하지만 지금은 모두 눈을 위해서 선글라스를 끼라고 이제 나오죠.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코끼리예요. 코길이라 그러죠.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에 줬고요. 일본의 왕이 우리나라 이제 선물로 준 코끼리. 아마 TV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와서 잘 아실 거예요. 그 코끼리가 조선 태종 때 선물로 왔는데, 왕이 있는 그 연회장에 이렇게 뛰쳐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시골 선비 이유가 와가지고 화를 내면서 네가 감히 이러면서 이제 막 짝대기로 때리다가 결국 밟혀 죽었거든요. 그래서 유배를 간 코끼리 얘기도 나와요. 조선의 형벌은 태장도유사라고 해서요. 태형은 회초리로 때리는 거고, 장형은 우리 왜 곤장 맞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도는 우리 목에 칼 찬다 그러잖아요. 춘향이 보면 맨날 목에 칼 차고 있잖아요. 그거고, 유는 유배. 그리고 똑같은 일을 저지르면 이제 사형이에요. 근데 이 코끼리가 또 한 번 유배에서 풀려났다가 또 한 번 자신을 보살폈던 사복시의 종을 밟아 죽이거든요. 사복시의 그런 동물을 보살폈
있었던 직업을 거덜이라고 해요. 뭐 그 중에 한 명이었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 왕이 선물한 거니까 죽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코끼리가 왜 흥분했을까? 코끼리는 그 건드리지 않으면 온순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청각이 굉장히 예민하다고 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민감한데, 우리가 보통 최저 가청이 이제 사람은 30Hz라면 코끼리는 12Hz. 그래서 파도 움직이는 거, 바다 해저 지진 이런 걸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떠들고 짝대기로 때리니까 아마 흥분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2004년에 태국에 이제 해일이 일었을 때 코끼리들이 산으로 몽땅 도망간 일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요. 뭐 유인원 얘기에서 IQ가 50에서 70. 그런데 그 거울을 보고 자각할 수 있는 동물은 유인원유하고 고래, 돌고래라고 하는데, 이 동물원에서 그네피라는 코끼리가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자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하고 같이 크면서 똑똑해졌나?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정말 재미있어요. 아내가 장가 갔다라고 해서 뭐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과학을 좋아하지만 역사는 싫어하는 아이들, 혹은 별로 흥미 없어요, 시시해요 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내용들이 있어 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왜 역사 시간에 아이들한테 무슨 왕이 싫어 라고 얘기하면 가장 존경하면서도 세종대왕이 좀 싫대요. 그 이유가 세종대왕이나 정조 때는 쓴 책도 많고요. 과학이나 예술 분야나 이런 데 한 일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책도 많고. 그러니까 그걸 다 외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이름만 알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알려줍니다. 추구기, 앙부일구, 칠정산,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뭐 지도들 있죠. 그런 지도들, 그리고 현대까지 담겨 있고요. 그래서 제목은 한국 과학사 이야기입니다. 정말 최애 책 중에 하나인데요. 글자도 크고요. 그리고 과학 내용도 담겨 있고 정말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에밀레 종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왜 종이 뭐 에밀레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 실제로 아이 공양은 안 했다고 그러죠. 철 성분이 조금 밝혀지긴 했지만, 근데 그런 게 동양에는 그런 얘기가 많다고 해요. 그 이유가 맥박이 뛰는 소리라고 해서, 맥울림이라고 해서 종이 징징 울리는 소리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 소리가 깊고 클수록 부처님께 더 가깝게 다가간다고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100몇 억씩, 지금 현재 가치로 100몇 억씩 구리를 사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맥울림이 높으려면 종이 비대칭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각으로 된 조각 있죠. 그런 것들도 비대칭,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서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이제 똑똑한 과학자들을 키워주겠다고 해서 미네소타 프로젝트라는 걸 하는데요. 그 이제 대부분이 이제 서울대생이었다 그래요. 서울대생의 한정. 그 중에 이호왕이라는 분이 가셔서 우리나라에, 물론 다른 나라도 많았지만 유행성 출혈열, 왜 쥐 있죠? 유행성 출혈열로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예방약을 이제 처음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왜 우장춘 박사님을 그렇게, 사실 이분의 과거는 좀 그렇죠. 민비 시해 사건, 그러니까 을미사변에서 일본군과 내통해서 문을 열어준, 경복궁의 문을 열어줬던 포도대장이 본인의 아버지고, 그 사람이 일본으로 가서 일본 여행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우장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처음엔 좀 형편이 어려웠지만 일본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하사금을 줌으로써 어느 정도 자랐을 때는 크게 힘들진 않았다고 해요. 아마 그런 부채의식 때문인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농사가 제일 큰 기반이니까 종자 개량이나 육성 등을 했고, 통일벼, 나중에는 이제 통일벼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 뭐 이런 기술을 위해서 우리나라 초창기에 이제 인재들을 데리고 가서 가르쳐준 얘기도 나오고요. 반도체 강국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 말 그대로 역사예요. 근데 우리 역사, 뭐 미술이나 아니면은 전쟁사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훑어보는 책들은 많지만, 과학사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짚어주는 책은 이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보면 이제 하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천문도, 왜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있죠.
태조 이성계가 고구려 시대 때 별자리를 발견했고 그게 이제 고려 건국의 정당성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런 별자리들이나 아니면 고구려 고분벽화 있죠. 굴 형태로 들어가면 안에 돌방이 있죠.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인데 방이 있으면 사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면에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모주림 천장 위에 별자리를 이렇게 해놨는데 보통 북두칠성 그리고 다양한 별들 굴식 돌방 무덤이라서요. 도굴이 굉장히 쉬워서 남은 게 이제 벽화랑 그런 것밖에 없다는 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기 있네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 천상열차 분야지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쁘죠?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걸 좀 알 수 있고요. 아이들이 그냥 일반 역사가 아니라 과학과 관련된 역사이기 때문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구대 안각화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신기전, 화차, 화포들 이런 내용들 그리고 현대의 반도체, 제철까지 그리고 안타깝게도 은추출법 일본에 가르쳐 줬지만 우리는 잊혀져 버린 그리고 온돌 온돌 우리 그냥 뭐 구들이 있고 고래가 있어서 연기가 빠져나가고 대략 뭐 이 정도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내용들 조금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처음엔 간단하게 이 책으로 이제 흥미를 돋우셨다가 이 책이 재밌어요 라고 한다면 이 책을 사주거나 아니면 빌려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고 과학과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면 좋아할 만한 역사책입니다. 그럼 안녕.